현금 3억 이내에서 이제 내 입맛에 맞는 토지를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사부입니다. 불과 한 3, 4년 전만 하더라도 가장 문의를 많이 받았던 부동산은 전원주택이었습니다. 소위 전원주택 붐이 일어나는 타이밍이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특히 아파트의 가격이 가파른 상승을 이어갔기 때문에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느끼는 부동산의 트렌드는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으로 다양하게 관심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부동산 중에서 이제 아파트만 가격이 올라간 건 아니고요. 토지도 동반 상승을 했습니다. 아파트 투자만 하던 분들이 이제 더 이상 아파트는 안 되겠구나 라고 판단을 했을 때 투자의 대안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개 소액 투자로 상담하시는 분들은 현금 3억 이내 정도에서 이제 투자를 생각을 하시는데요. 현재 상황에서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서울 수도권 토지에 아무리 대출을 일으킨다고 해도 현금 3억 이내에서 이제 내 입맛에 맞는 토지를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토지로 방향을 선회하는 기간 동안에 벌써 땅값은 계속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액으로 어디 투자할 데가 없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근데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아이템 중에서 주택은 제외를 해야겠죠.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보면 일단 첫 번째 오피스텔 투자가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이제 최근 장세가 괜찮은 편이고요. 특히 서울은 이제 올 상반기에 분양 완판 사례가 많이 귀에 들리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생각하실 게 뭐냐 하면 이제 오피스텔은 현금 흐름에 중점을 둔 투자 방법인데요. 따박따박 현금이 들어와서 안정적인 투자 방법이긴 하지만 나중에 매도할 때 시세 차익의 성적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오피스텔은 취득할 때는 업무용으로 취득하기 때문에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이제 보유하는 동안에 주택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나중에 양도할 때 세법상 이제 주택으로 간주가 되어서요, 양도세의 세금을 생각보다 많이 내게 됩니다. 오피스텔도 서울 수도권에 무조건 투자하는 게 아니라 입지를 잘 보시고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식산업센터에 투자하는 방법인데요. 예전에는 이제 지식산업센터라는 말보다 이제 아파트형 공장으로 더 많이 불려졌는데요. 기존의 지식산업센터의 흐름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제조업체가 이제 공장을 같이 가동시키면서 운영을 하기도 하고요. 중소기업들이 분양을 받아서 사무실 형태로 사용하는 비중이 높았습니다. 말하자면 크고 작은 회사들의 인큐베이팅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지식산업센터였습니다. 그러다가 회사가 커지게 되면 직접 토지를 매입해서 공장이나 사옥을 같이 짓고 사업을 확장해 나갑니다. 제가 있는 용인은 지식산업센터도 있지만 지식산업센터에서 인큐베이팅 된 회사들이 사옥을 짓고 첨단 업종의 공장을 짓는 용도로서 인기가 있는 곳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지식산업센터의 트렌드는요, 오픈 플랫폼을 활성화시킨 작은 오피스입니다. 1인 기업을 운영하거나 창업을 하기 좋은 시스템으로 이제 지식산업센터의 구조도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전용 면적은 조금 더 작아졌지만 이제 공유하는 오픈 플랫폼 면적을 확장시켜서 기존의 오피스텔 형태와 공유 오피스의 장점을 결합한 형태로 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비대면 영업을 많이 하는 분들이나 온라인 비중이 높은 분들 사이에서는 지금이 이제 단군 일에 돈을 벌기 가장 좋은 시대라는 말이 이제 유행처럼 돌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이제 창업 비용이 많이 투자되지 않아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아이템과 컨텐츠, 시스템만 있으면 언제든지 내 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으니까요. 자, 이런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이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협업을 만들고 이제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공간 설계를 한 곳이 이제 강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지식산업센터에 분양을 받게 되면 담보대출 한도가 한 70%에서 80% 정도가 됩니다. 내 현금, 소액 현금을 가지고 레버리지를 크게 일으킬 수 있는 부동산입니다. 주택에 대한 이제 대출 한도가 아주 타이트하지만 사업에 대한 대출 한도는 아직은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이런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게 되면 취득세는 오피스텔과 같은 이제 4.6%고요. 한시적으로 지식산업센터의 취득세를 이제 50%를 감면받게 됩니다. 소액으로 투자하는데 이제 무리가 없는 아이템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지식산업센터의 시세 차익은 어떨까요? 이런 지식산업센터의 투자 수익은 이제 어떨지 궁금하시죠? 지식산업센터는 사실은 내 땅에 나 혼자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상가처럼 그 한 홀을 분양을 받는 거기 때문에 지식산업센터에 투자를 해서
실제로 얻는 시세 차익은 토지처럼 크지는 않지만 여기도 입지에 따라 호불호가 크게 갈립니다. 최근에는 이제 하남의 지식산업센터들이 이제 많이 트렌드를 반영해서 들어서고 있는데요. 입지적으로는 제가 보기엔 괜찮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8월 8일인가요? 지하철 5호선 연장이 되어서 이제 걸어서 갈 수 있는 입지가 되었고요. 그리고 하남 교산 신도시의 토지 보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토지 보상금이 시장이 풀리면 유동성이 풍부해지겠죠. 그러면 이 유동성은 어디로 갈까요? 하남뿐만이 아니라 주변 교통망이 편리한 지역과 함께 동반 상승을 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소액 현금으로 그래도 꼭 투자를 하고 싶다. 나는 땅으로 가기엔 지금 무리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지식산업센터도 이제 투자 대상으로 고려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임대를 놓는 것도 괜찮지만 그것보다 1인 기업이나 창업을 꿈꾸는 분이 계시다면 직접 내가 사업장으로 활용해서 작은 자본금으로 투자를 해서 사업을 키우는 것, 그 둘 다를 추구하는 게 가장 야무진 투자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오늘의 토사부TV는 이제 소액 현금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토사부TV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